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지난 일요일 MBC 스트레이트는 삼성이 어떻게 언론을 관리하는지 폭로했죠. 장충기 문자를 통해 드러난 언론의 삼성 부역은 아주 적나라합니다. KBS, MBC, SBS가 특정 사안을 모두 다루지 않거나 한 꼭지만 다루기로 했다고 장충기 사장에게 보고하는 문자나 신문사설을 아예 빼기로 했다고 보고하는 건 약과였습니다. 연합뉴스 이모 편집국장 대행은 장충기 사장에게 이렇게 문자합니다. 삼성 현안에 대한 선배님 생각을 평소에 들어둬야 기사에 반영할 수 있다. 삼성이 원하는 게 뭔지 미리 알아두겠다는 거죠. 문화일보 간부 문자는 더 이상 녹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문화일보 그동안 삼성의 눈으로 세상을 보아왔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저희는 혈맹입니다. 우리나라 언론 상황이 이렇습니다. 더욱 말이 안 되는 것은 이런 언론 상황을 폭로한 뉴스가 포털을 모두 뒤엎어도 모자랄 판인데 관련 기사 찾기가 아주 어렵다는 겁니다. 뉴스공장은 삼성을 잊지 않겠습니다. 김호준의 약속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자, 오늘 뉴스가 아주 쏟아진 날입니다. 예, 아주 많은 뉴스가 나왔는데 첫 번째 뉴스가 뭡니까? 네, 대북특별사절단 대표가 어제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정우영 청와대 안보실장을 수석으로 하는 특사단이 어제 오후에 평양에 도착해서요. 김 위원장과 면담을 하고 만찬을 함께 했는데요. 특사단은 김 위원장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비핵화 방법론, 북미 대화 구상 등에 대해서 김 위원장의 생각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이제 보니까 시간을 보니까 비행기 내리고 숙소 도착해서 짐 풀고 바로 만났더라고요, 거의, 보니까. 네, 6시에 접견과 만찬을 했는데요. 네. 평양에 도착한 시간이 2시 50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숙소에 도착한 게 3시 40분이었기 때문에요. 네. 굉장히 빠르게 진행된 겁니다. 이제 과거에 이제 남측 특사가 북에 갔을 때 이제 특징을 보면, 일단, 예를 들어서 김정일 위원장 같은 경우에, 특사가 김정일 위원장을 만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마지막까지 애를 태운 경우들이 꽤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만난다 하더라도 마지막 순간에 만난다든가, 만난 자체가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를 북한에 가서도 알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만난 사람, 이게 된 거죠. 예, 그만큼, 처음부터 바로 만난 거니까, 과거의 사례로 비교해 보자면, 의지가 아주 강력하다. 그리고 뭐 이런, 남측과 줄다리기 하는 거는 뭐 전혀 필요 없다고 본 것 같고요. 예. 아무래도 2번 왔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 이 부분은. 그리고 사실은 이 만남 자체가, 남북 자체의 만남은 목적이 아니고 이 만남 이후에 이제 북미 만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남측, 북측 모두 준비하는 단계, 중간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의 만남은 그 자체는 목적이 아닌 거죠. 네, 1박 2일 일정으로 오늘 오후에 오고요. 정우영 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를 한 다음에 미국으로 방문할 예정입니다. 징검다리인 과정일 뿐이기 때문에 남측, 북측 모두 그 상황인식이 동일한 것 같고, 여기서 이제 결국 미국의 이 특사단이 고스란히 넘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넘어가서, 북측과 대화를 성사시키기 위한 조건을 남측과 북측이 대략 합의한 것 같은데, 그 중에서 핵심은 이제 비핵화 얘기가 다 당연히 나올 텐데, 이게 어느 수준에서, 예, 정리가 됐는지가 핵심이었죠. 예. 굉장히 큰 뉴스죠, 사실은. 요 다음 바로 이 특사단이 미국으로 갈 것이고, 특사단이 이 정도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도 만난다고 봐야 되겠죠. 예. 네, 아마 그럴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특히 그래서 우리 정부가 북한의 특별사절단 파견하는 과정에서도 미국의 입장을 각별히 신경 썼습니다. 특사단 파견의 세부 방안과 일정까지도 모두 미국의 입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흔적이 나온다라고 하는데요. 미국을 대화 테이블에 앉히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들을 미국과 함께 공유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뭐 어제도 전해드렸지만은 트럼프 대통령도 이 만남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고, 뭐 대화가 이루어질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문재인 대통령 메시지를 가지고 김정은을 만나고 그런 다음에 마지막 만날 사람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되는 좀 상강무역 같은 그런 일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와중입니다. 북한하고는 어제 이게 김정은 집권 이후 남측 인사를 처음 만난 겁니다. 네, 그렇죠. 예. 집권 7년 차인가요? 8년 차인가요?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처음 만난 역사적 만나기만 했는데 그 만남 자체로 끝나는 일이 아니어서 그 다음 뉴스가 더 궁금해지는 지금 뉴스입니다. 이 뉴스 이 뉴스 굉장히 큰 뉴스인데. 네, 오늘 오후에 귀국을 하기 때문에요. 기후에 관련된 사항들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현재로서는 기자단이 따라간 게 아니기 때문에요. 관련된 보고들이 아직까지 원활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뉴스고요. 자, 두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수행비서였고 지금은 정무비서를 맡고 있는 김지은 씨가 미투에 나섰습니다. 안 지사가 수개월간 자신을 성폭행했다라고 주장한 건데요. 김 씨가 그간 용기를 내지 못하다가 미투 운동이 벌어진 지난 2월에도 성폭행이 이어지자 검찰에 고소하고 언론에 알리기로 결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으로 검찰이 안 지사를 성폭행 혐의로 형사고소할 예정인데요. 이에 대해서 안 지사 쪽에서는 처음에는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또 어제 새벽에는 안 지사가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는요. 안 지사가 직접 글을 쓰면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리고 자신은 정치적으로 도지사직을 내려놓겠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제가 어제 블랙하우스 녹화하는 날이었거든요. 새벽 1시쯤 끝났는데 JTBC 뉴스를 못 보고 이제 오늘 새벽에 봤는데 여러모로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죠. 여야를 망라한 차기 대선 후보군 중에 이제 1, 2순위를 다투는 인사라는 점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평소의 이미지로 봐서도 그렇고, 또 그리고 이 내용이 단순히 부적절한 관계, 이게 아니라 위기에 의한 성폭행, 위력에 의한 성폭행, 이렇게 특정되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요, 안 지사가 인정하는 발언을 했는데요.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비서실의 입장은 잘못됐다면서요. 모두 자기 잘못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아마 거기까지는 법률적인, 인정이라기보단 정치적인 인정이라고 지금까지는 보여지는데, 이게 이제 단순히 부적절한 관계가 아니라 성폭행이라고 특정했기 때문에. 네, 피해자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게 형법으로는 아마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든가 그 정도 될 겁니다. 아마 이건 형사 처벌의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인사권 같은 걸 고리로 상사가 그런 요구를 하는 케이스 이런 정도인데 사법적으로 어떤 범죄일지를 떠나서 이게 사고를 안 끝난다는 거죠. 뉴스가 이 뉴스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 더 큰 문제인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게 설사 향후에 민사 형사 차원에서 쟁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자연인 안희정의 다툼이고 정치인 안희정으로서는 어제 JTBC 뉴스와 함께 정치 생명이 끝난 거죠. 본인이 정치를 그만두는 게 아니라 끝나는 게 되는 것이고 이 뉴스는 그러니까 앞으로는 형사 사건으로 다뤄질 사건이 된 겁니다. 현재. 네, 또 김지인 씨가 추가 피해자가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요. 네. 또 사건이 더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그거지만 안희정 이제 전 지사라고 해야 되겠네요. 전 지사 입장에서는 형사 사건이 됐다는 겁니다. 현재. 과거의 정치적 사안들은 사과로 끝나거나 아니면 잠시 자수한다로 끝나는 거였다면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 네, 또 피해자가 명백하게 고소 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요. 형사사건으로 당연히 발화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안 지사에 대해서 출당 및 제명 조치를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추미애 대표가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한 뒤 직접 결과를 브리핑했는데요. 고개를 숙인 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면서 안 지사 관련 보도에 대해서는 당 대표로서 피해자와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이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선택이 없죠. 예. 그나마 빠른 시간에 됐다는 정도고, 현재까지의 뉴스는 이 정도입니다. 이 뉴스는 제가 보기에 앞으로 한 몇 주간 정도 계속 이어질 정도의. 서지현 검사 인터뷰가 자기 역사적 인터뷰라고 했는데, 어제 인터뷰는, 변곡점이 될
뉴스인 것 같습니다. 정치 권력도 이제 미투의 대상이 확실히 되기 시작한 거죠. 네, 용기를 내고 목소리와 얼굴을 걸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자, 이 뉴스 다음에 또 어떤 뉴스입니까? 네, 어제 뉴스타파가 YTN 간부가 이건희 삼성회장 성매매 의혹에 담긴 동영상 제보를 삼성 쪽에 넘겼다라고 보도했는데요. YTN 유재훈 기획조정실장이 그 당사자입니다. 지난 2015년 YTN 사회부 기자들이 그해 8월 달에 이건희 회장 성매매 영상 제보자를 만났는데요. 당시 사회부장이었던 유 실장이 이를 다른 기자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이후에는 대가 없이 영상을 제공하라고 제보자를 설득했고 거절당하자 제보자에게 삼성에 먼저 가보라고 유 실장이 제안했다라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 유 실장은 한겨레 해명 요청에 대해서 응하지 않고 있고요. YTN 노조는 성명을 내서 이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언론사 간부가 이제 특종을 잡은 거죠, 이게. 말하자면. 대특종, 인생에 한 번, 두 번 올까 말까한 사실은. 우리나라 제1기업 회장의 성매매 의혹이 담긴 동영상 제보를 받았어요. 네, 불법 사실인 거죠. 네. 대특종이죠. 근데 이제, 본인이 속한, 언론사의 간부인데 본인이 속한 언론사로 달려간 게 아니라, 그래서 보도하는 게 아니라, 예, 삼성을 향해 달려간 겁니다, 이게. 예. 충성의 대상이 어딘지 결정적 순간에 저실이 드러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YTN 노조도 중대한 제보의 보도를 막은 회사행위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고, 이 관련해서는 제가 오프닝에서도 얘기했지만 MBC에서 있었던 지난 주말의 방송에서 관련 문자가 공개됐죠. 예. 네,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 10차장에 대한 문자가 공개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YTN 같은 경우도 사실은 보도만 하는 24시간 보도 전문 채널이란 말이죠. 이게 종편하고는 좀 다르게 취급돼요. 사람들이 인식해. 종편은 정치적 입장이 강하게 들어갔다고 미리 인지하고 보는 거라면 여기는 스트레이트 뉴스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24시간 동안. 그래서 이제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또 하나 스트레이트로 모든 언론이 받아 쓰는 통신사가 연합이죠. 네, 예. 연합뉴스도 문제가 됐습니다. 영상은 YTN이라면, 예. 모두가 받아 쓰는 텍스트는 연합인 것이죠. 둘 다 양쪽에서 지위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도 문제가 나왔죠. 네, 앞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의 연장선인데요. 연합뉴스TV의 편집국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당시에는 연합뉴스 편집국 책임자이기도 했었는데요. 장충기 사장에게 한번 만나고 싶다. 식사 한번 같이 하자라는 식의 이야기가 있고요. 말씀처럼 혈맹, 형님, 선배와 같은 내용들이요. 주르륵 나옵니다. 미리 삼성 생각을 알아야지 우리가 이 기사를 쓸 수 있지 않겠냐. 그런 말은 사안이 발생해야 그때 가서 대응하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이건 어떤 사안을 터졌을 때 삼성이 막아냈다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미리미리 우리가 알아서 삼성 문제는 걸러주겠다는 제안과 마찬가지인데, 그런 문자가 단순히 간부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편집국장, 예. 총괄하는 편집국장의 지위에 있던 분의 문자라는 거죠. 예. 네, 미디어오늘이 실명을 공개하기도 아예 했습니다. 이름을 공개했죠. 예. 사실은 언론계에서는 다 아는 이름이긴 하지만 직접 그걸 굳이 보도한 것은 미디어오늘입니다. 예. 미디어오늘에서 실명도 공개한 상황입니다. 해서 이 뉴스도 앞으로 계속 나올 수 있는 뉴스인데, 제 불만은 이런 뉴스가 미디어오늘 같은 매체 비평 언론을 제외하고는 보국질 안 나온다는 겁니다. 예. 문화일보도 이 정도 되면 노조나 회사 차원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되는데 없고요. 예. YTN도 이랬다면 여기 관련해서 회사가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없고요. 혹은 연합이나 YTN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매체사에서 이거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요. 예. MBC나 KBS나 SBS 과거에 그랬다면 그 역시 스스로 논평을 내거나 해야 되는데 안 하고요. 조용합니다. 조용한 상태입니다. 예. 뉴스공장을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음 수는요?
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관련된 뉴스 하나 더 전해드리면요.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산에 관한 과징금 부과가 우여곡절 끝에 31억 원을 걷는 선에서 그칠 전망으로 보입니다. 이 회장이 20여 년간 차명계좌 1,500여 개 2조 원이 넘는 재산을 은닉해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것에 견주며 쥐꼬리 과징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참 웃깁니다. 삼성뉴스가 우연찮게도 계속 있긴 한데 몇 번 다뤘었는데 4조대 차명계산이 나왔었는데 과징금을 내면 2조대를 내야 되는데 여태까지 안 냈다는 거잖아요. 예. 금융당국이나 또는 과세당국이 내버려 뒀다는 얘기였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근데 최근에 크게 문제가 되니까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이제야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검사를 하고 2주간 검사를 했더니 총 나온 게 61억이고, 예, 공이 몇 개나 빠진 것 같아요. 61억이고, 그 중에 절반이니까 32억을 과징금을 내겠다는 겁니다. 예, 2조대를 얘기했었는데, 10년 정도 2007년 얘기거든요. 네, 법이 그렇다는 핑계를 대면서요. 결과적으로 굉장히 봐주기식으로 끝인 겁니다. 2007년이니 이제 10년 지나서 계속 문제가 되니까, 예, 정권이 바뀌고 문제가 되니까, 이제 금융당국이 최근 2주간 조사를 해서, 그 중에서 61억 8천만 원을 차단해가지고, 그 중에 31억을, 예, 대단합니다. 예.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2007년 대통령 선거와 2008년 총선 당시 불법 자금 모의집 그리고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 중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참모 4인방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단행했는데요. 관련해서는 왕차관으로 불렸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송정호 전 법무부 장관이 있고요.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고려대 동문인 천신일 세종나무 회장, 그리고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있습니다. 굉장히 천신일 오랜만에 나온 이름이네요. 예, 박영준 전 차관도 굉장히 오래간만에 나온 이름인데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은 지난 이명박 후보 시절의 대선 캠프 핵심이죠. 예. 이 네 분의 이름이 지금 소환된 이유는 뭐냐면 이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돈을 건넸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드러났는데 그걸 쭉쭉 따라가 보다 보니 이것이 이제 당시 비례대표 공천을 위해서, 돈이 쓰여진 또 줄기를 또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게 총선 자금, 대선 자금으로 거슬러 올라가 있는 상태 같아요. 현재 스코어 보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또 이런 것도 나오겠죠. 아마 포스코, 지난주 이제 PD수첩에서 보도했는데 거의 묻힌 뉴스 중에 하나가 포스코가 수상한 투자를 했는데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산토스 투자권 같은 경우에. 네, 에콰도르 회사였습니다. 에콰도르. 말도 안 되는 내용인데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포스코를 수상한 투자로 말아먹었다. 덜어먹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포스코가 다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박영준 씨 이름도 전 차관 이름도 같이 나오겠죠. 이 네, 수사가 지식경제부 차관이었거든요. 예. 수사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해서는 아마 당시 총선 자금, 대선 자금, 포스코까지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 첫 출발을 알리는 뉴스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나 정도 더 언급하고 시간이 다 됐네요. 예. 네, 어제 제90회 미국 아카데미 영화상 시상식이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무대에 오른 배우 애슐리 저드의 미투 운동이 촉발된 사회 변화가 언급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타임즈업이라고 해서요. 성폭력과 성차별 시대가 같다라는 배지를 달고 이와 관련된 근절 메시지를 가슴에 담았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어제 저희가 낮에 기획한 꼭지인데 우리는 영화 얘기를 좀 하자. 네, 굉장히 낯서네요. 네. 스포츠 얘기도 거의 안 하는데 한 번 정도 한 것 같고, 예. 음악 얘기는 저희가 한 적이 있죠. 음악 얘기라기보다는 최순실 관련 음악을 만들어서 한 적이 있죠. 영화 얘기는 처음 해보는 것 같습니다. 마침 아카데미라 저희가 작가 미니를 하나 준비했습니다.